어제 이곳 시간으로 새벽에 대형 계약이 성사갔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샌디에고가 FA 유격수 젠더 보가치와 11년 2억 8천만 달러 약 3,690억 원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AJ 프렐러 샌디에고 단장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며칠간 트레이 터너와 에런 저지의 영입 실패로 다운이 됐을 만도 한데 바로 다음 선수와 계약을 해버리니 말입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보가치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계약이 있을까 싶은데요. 30살인 나이도 상관없이 11년 동안 옵트아웃 떴고 메이저리그 전 구단을 상대로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고 말이죠. 말 그대로 따뜻한 샌디에고에서 느긋하게 40살을 맞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ESPN의 데이비 쇼필드가 보가치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컬럼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샌디에고는 지난 시즌 후안 소토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에 한 발짝 가까워진 듯해 보였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타티스 주니어의 부주의라고 해야죠. 아무튼 타티스 주니어의 이탈로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시즌 100승 이상을 했던 두 팀, 뉴욕 매츠와 지구 라이벌 팀인 LA 다저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결국 NLCS에서 필라델피아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NLCS의 패배가 샌디에고의 구단주 피터 세이들러와 AJ 프렐러 단장을 흥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콤비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또라이 딜들을 만들어내려고 주구장창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입한 보가치까지 샌디에고는 이제 4명의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선수의 개인 통산 최고의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보면 매니 마차도가 2015년도에 7.5, 후안 소토는 2021년에 7.1,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2021년에 6.6, 그리고 젠더 보가치가 2019년에 6.3을 기록했는데요. 2022 시즌은 모두 개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역시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차도는 내셔널리그 MVP 2위, 보가치도 아메리칸 리그 MVP 9위, 그리고 소토는 출루율이 전체 메이저에서 5위를 기록했고요. 타티스가 내년 4월 20일에 복귀를 하게 되면 2016년 보스턴의 4명의 야수가 기록했던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5 이상을 넘어서는 기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김하성 선수의 유격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보가치의 에이전트인 보라스는 윈터 미팅에서 기자들에게 보가치를 원했던 팀들 중에서 그 어떤 팀들도 포지션 변경을 요구한 팀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김하성 선수가 지난 시즌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은 상관없이 보가치가 유격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에는 김하성 선수가 2루에 그리고 제이 크로넨워스가 1루수로 이동을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AJ 프렐러 단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문제란 것입니다. 프렐러 단장은 이번 겨울 내내 1루수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번 호세 아브레유를 휴스턴에 뺏기고도 계속해서 1루수 자원을 찾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와 크로넨워스의 자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도 해야 하니까요. 일단 1루수의 영입이 없을 시에 샌디에고의 타선을 보면 1번 타티스 주니어, 2번 소토, 3번 보가치, 4번 마차도, 5번 크로넨월스, 6번은 DH인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7번 김하성, 8번 놀라, 9번 그리샴. 이제 문제가 되는 1루수의 영입 후에 타선에서 누가 주전 2루수가 될 것이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가성비를 놓고 보면 김하성 선수보다는 크로넨월스를 트레이드하는 쪽이 낫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위 타선의 보강을 위해서 FA 선수들 중 저스틴 터너, 보가치의 보스턴 동료였던 JD 마티네스, 그리고 마이클 브랜틀리 등을 데려오면 되겠고요. 아무튼 유격수로 메이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김하성 선수에게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트레이드가 돼 유격수가 필요한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가성비가 좋은 김하성 선수 같은 유틸리티 자원을 내보낼 바보 단장은 없겠죠. 결과론이지만
무슨 마음을 먹고 왜 샌디에고를 택했을까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26번째로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팀에다 단장도 또라이고 말이죠.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쥐어패고 싶습니다.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남은 계약 기간을 잘 버텨라입니다. 2년 동안 타자로 많이 성장해서 FA가 되는 2025년에 샌디에고를 빨리 떠나서 다른 팀과 멋지게 초대형 계약에 사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샌디에고와 보가치의 11년 계약이 어떻게 끝날지 벌써 걱정이네요. 계약이 끝날 때 보가치의 나이가 이미 40살인데 샌디에고는 연평균 2,550만 달러를 2033년까지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일드카드가 시작된 1995 시즌 이후로 38살부터 40살이 된 선수가 100경기 이상을 뛴 경우가 17번 있었는데 승리 기여도가 3 이상이었던 선수는 1996년에 38살의 웨이드 보그 그리고 1998년 게리 가이에티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40살이 된 선수로는 데릭 지터가 유일했는데 40살이었던 2014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7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38살의 타율 3할 1푼 6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의 승리 기여도도 2.2로 좀 낮았습니다. 프렐러 단장이 다음 시즌 마차도가 옵트아웃을 하면 남는 돈으로 보가치에게 주면 된다는 계산이 물론 있었겠지만 많이 무모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보스턴은 도대체 어떻게 선수 관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가치에게는 그렇게 짜게 굴더니 어제 일본의 요시다 마사타카와 5년 9천만 달러 약 1185억 원 거기다가 포스팅비 1540만 달러까지 합해서 계약을 했으니까요. 무키 배치 때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곧 라파엘 데버스와의 계약 문제도 남았는데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 FA 선수들의 계약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묻지마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같죠. 아차당하는 선수들 모두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